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계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6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택시 청소년재단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고발 조치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난 후 대표 이사님이 증인들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대표 이사님이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 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 평택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4일 평택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이재남.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이사님은 간부 소개 후 주요 업무 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중요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이재남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과 김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청소년재단의 각별한 관심과 우리 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함께 보고드릴 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태진 경영기획실장입니다. 문현우 무봉산 수련원장입니다. 곽지숙 청소년문화센터장입니다. 그리고 정일진 팽성문화의 집 관장, 박정근 안중문화의 집 관장, 박주연 북부문화의 집 관장 직무대리입니다.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025년도 업무 현황입니다. 1쪽 일반 현황, 이사회 운영, 2쪽 조직 및 정현황 현황, 3쪽 예산 규모, 연간 이용 인원, 4쪽 시설 현황, 6쪽 직원 업무 분장까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금년도 주요 사업 및 추진 실적입니다. 미래지향적 자기성장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의 주도적인 활동과 진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청소년 자기주도 역량 강화 지원, 청소년 주도적 문제 탐색과 직업세계 이해를 통한 진로 역량 강화를 하였습니다.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신위기 청소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경기 남부 경찰청과 연계해서 사랑의 교실을 운영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맞춤형 서비스 확대를 위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협력 기반 청소년 친화적 환경 참여 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의 권리 증진 및 참여 확대를 위해서 평택시 관내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권리 증진 교육 사업 운영, 평택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청소년 정책 참여 활동 지원 및 권리 보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평택형 청소년 성장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으로 신위기 청소년 대상 마약류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 인식조사 추진, 관내 대학과 경찰서 등 지역 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시설 공공성 강화로 재단 청소년을 위한 공공성 강화로 청소년 및 시민을 위한 여가 시설인 눈썰매장 운영, 다양한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시설 이용기회 확대, 사회적 배려 청소년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22쪽 지속 가능한 경영 체계입니다. 재단 ESG 종합계획 수립과 청소년 재단 경영 및 사업 성과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소통하는 조직 문화로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24쪽 시설별 주요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경영 개시 소관 청소년 육성 역할 수행 고도화입니다. 청소년 전문 기관으로서 역할 확대를 위한 내실화 역량 강화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청소년 재단 사업 성과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직원들의 역량 강화와 소통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청소년 권리 증진 및 참여 확대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청소년 권리 역량 증진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을 운영했고요. 청소년 실태조사 및 욕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 권리 역량 증진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청소년 자치기구를 대표이사가 직접 주관해서 간담회를 운영하고 제안사항들을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구축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청소년재단 ESG 경영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진단 설문을 조사해서 직원들이 근무하기 좋은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ESG 책임 경영을 계속 추진하고 자산관리 시스템 도입, 재단 조직문화 혁신과 일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무봉산 청소년 수련원 소관 시설 특성 반영한 맞춤형 이용 활성화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겨울철 눈썰매장을 운영해서 3만 3천여 명이 이용했고요. 하반기에도 시민여가 사업으로 숲속 수영장을 운영하고 청소년과 시민들이 여가 시설을 이용하는데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청소년 디지털 역량 활동 활성화입니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청소년들의 욕구를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 활성화 업무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디지털 역량 증진을 위한 청소년 수련원 활동을 활성화해서 짚라인 등 수련시설을 이용하고 있고요. 운영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도 청소년이 안전하게 참여하고 디지털을 이용한 협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청소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으로 취약계층, 장애인 및 다문화 청소년 등 성장 지원 강화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사회적 배려 청소년 사업으로 지난 2월에 관내 지역 아동센터, 다문화 청소년 등에 대해서 문화체험 활동 등을 체험했고요. 하반기에도 사회적 배려 청소년과 가족에 대해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안전하고 안전한 공간 제공을 위한 환경 조성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생활관 시설을 개선하고 눈썰매장 창고 지붕 천막을 교체하고
천문대 주차장 등 개선공사, 그리고 건축물 정밀 점검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여가 시설인 수영장 등을 개성을 하고 수련 시설 장비 등을 시설 개선을 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청소년 문화센터 소관 청소년 참여 보장 권익 증진과 자치 조직 활성화입니다. 청소년 자치 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청소년 연합 활동 교류 확대를 통한 활동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청소년 미래 역량을 강화하고 보호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인권학교와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을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참여활동 확대와 권익 증진 강화를 위해서 청소년 참여위원회 다양한 프로그램 등 청소년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34쪽 하반기에도 청소년의 미래 역량 개발 및 보호 지원을 위해 청소년 영상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 참여활동 확대와 권익 증진 활동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미래 역량 강화입니다. 디지털 프로그램 확대와 다양한 체험 활동을 내실화하기 위한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청소년 가족, 지역 주민을 위한 정기용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사회적 배려 청소년 대상 체험 프로그램과 청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이 주도하는 디지털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신기술 사업 인재 양성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계획하고 정기용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맞춤형 상담, 자립, 건강 활동을 위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학업 중단 청소년을 발굴, 학력 취득을 위한 검정고시 대비반 운영, 통합자립 지원을 위한 자격증 취득 과정 등을 운영을 했습니다. 40쪽 하반기에도 상담 지원, 학습 지원, 멘토링 운영 등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방과 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체험 역량 활동 강화, 그다음에 학습 지원 활동과 학부모, 강사 등 간담회를 통해 청소년의 지원 기반 활동을 했습니다. 42쪽 하반기에도 체험 역량 강화 활동 지원, 학습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북부 청소년 문화의 집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청소년 주도의 활동과 진로 역량 강화, 지역사회와 연계한 특화사업 운영, 그리고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과 청소년의 주도 활동, 지역 밀착 특화 사업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47쪽이 되겠습니다. 안중 청소년 문화의 집 소관 청소년 건강 성장 및 역량 강화 활동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스포츠 특화 사업을 운영했고요. 청소년 중심의 동아리 운영과 청소년 진로 및 역량 개발 활동을 했습니다. 48쪽 하반기에도 청소년의 건강 성장 지원 사업과 서부 청소년 어울림 마당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49쪽입니다. 팽성 청소년 문화의 집 소관 청소년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 활동 증진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지역 청소년의 핵심 문화 역할 수행, 학교 및 지역사회 연계협력 강화,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5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반기에도 찾아가는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의 균형 성장 기여, 문화의 집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시설별 주요 사업 및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고요. 이하 내용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평택시 청소년재단 소관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폐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우선 전체적인 부분은 차후에 다른 의원님 하신 다음에 하고요. 이 부분은 다른 의원님들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먼저 이 한 건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택시 청소년재단 예산 규모 총괄 예산은 108억 5,100만 원입니다. 무봉산 지금 조금 작아서 그런데 저기 보면 불빛 때문에 지금 안 보이네요. 자, 빨간 그 테두리로 한 부분이 무봉산하고 청소년 문화센터입니다. 사업비가 세입이 거의 비슷해요. 25억이 무봉산 수련원이고요. 청소년 문화센터가 23억입니다. 북부 문화의 집이 1억 2천, 안중 문화의 집이 1억 2천, 팽성 문화의 집이 1억 한 4천 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보면 이제 사업 내용이나 아니면은 일반 사무관리비에 대한 부분이 좀 궁금한데, 그래서 본 의원이 사무관리비를 어떻게 쓰고 있느냐, 사업비에 비해서 거의 기관별로 대동소이해야 되는데 이번에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자료를 작성을 했습니다. 자, 임차료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레이저가 조명 때문에 안 보여서 제가 할 수가 없는데 정수기 위에 보면 무봉산 수련원이 50만 1,000원으로 12개월이에요. 600만 원입니다. 몇 대를 사용하는지 수기가 안 돼 있어요. 몇 대입니까? 원장님, 몇 대입니까? 정확하지 기억은 안 나는 한 10대 정도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0대요. 네. 청소년 문화센터 몇 대입니까? 한 6대 정도, 7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6대에서 7대요. 네. 자, 지금 몇 대가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되고 계세요. 자, 그럼 이 예산이 잘 집행이 체계적으로 됐는지도 모른다는 전제를 깔아도 억울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50만 1,000원이에요. 12개월 동안. 그렇죠? 그런데 청소년 문화센터는 대당 6대에서 7대 잡으면 한 7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렇죠? 7대로 잡으면 6대로 통계를 내겠습니다. 한 7만 원이 되는 거예요. 6, 7에 42. 평균 여기는 7만 원이고 청소년은 무봉산 수련원은 10대면 5만 원입니다. 1,000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뒤에 나머지 북부 문화의 집하고 안중 문화의 집은 다 절삭을 하지 않아도 끊었습니다. 5만 원으로. 저희들이 임대를 할 때 4만 몇천 원짜리가 있습니까? (5만 3천 원) (4만 2천 원짜리 정수기 임대가 있냐고 여쭤본 겁니다. 의원님, 자, 그리고 지금 보면 북부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6만 원이고요. 안중 문화의 집은 5만 원이고 팽성 문화의 집은 82,800원입니다. 그러면은 82,800원 같은 경우에 보면 무봉산 수련원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별로 어떤 정수기를 하길래 이렇게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는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는지가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 밑에 사무기기를 보면 여기도 몇 대라고 표수가 안 돼 있습니다. 56만 1,000원 12개월이에요. 670입니다. 무봉산 수련원이. 청소년 문화센터 수련원이 16만 5천 원씩 2대 12개월 아주 잘 처리를 해주셨어요. 북부 문화의 집은 15만 원씩 12개월 한 대를 쓰신 것 같아요. 안중도 한 대 14만 원이고 팽성 문화의 집도 15만 원입니다. 안중 문화의 집이 조금 저렴하게 임대를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정수기 수질 검사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정수기를 임대를 하게 되면 계약을 할 때 어떻게 임대를 하십니까? 청소년 문화센터장님. 임대하실 때 이렇게 정수기 수질 검사가 따로 분류가 됩니까? 아니면 임대 기간 안에 2달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씩 와서 수질 검사를 합니까? 임대를 한 상태에서 정기적으로 와서 점검을 좀 해주는 방식으로 하고 네, 있습니다. 해주는 방법입니다. 저희 의회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화센터, 북부 문화의 집, 안중 문화의 집, 팽선 문화의 집은 지금 수질 검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봉산 수련원만 112만 원이 수질 검사비로 잡혀 있어요. 자회로 분기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홍보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무봉산 수련은 1회로 600만 원 통으로 잡으셨습니다. 청소년 문화센터는 작년에 예산이 300만 원이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충분한지 올해는 예산이 삭감이 돼서 없습니다. 네. 그리고 북부 문화의 집이 150만 원 일식으로 해서 안중 문화의 집이 103만 3천 원씩 4회로 했습니다. 여기는 좀 안중 문화의 집은 지금 그 물품 홍보 인쇄비가 굉장히 많이 잡혀 있어요. 예산 대비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팽성 문화의 집이 25만 원씩 4회 100만 원이에요. 기간별로 물론 이제 홍보하는 게 좀 다르겠지만 같은 예산에서 같은 사업권 안에서 보면 지금 안중 문화의 집이 굉장히 과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무봉산 수련원은 모든 것들이 정수기, 사무기, 정수기 수질검사, 홍보비 같은 경우에도 서류에 미비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 예산의 적정성을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그리고 전기 간행물 같은 경우에도 무봉산 수련원은 38만 4천 원씩 2회 76만 8천 원으로 전기 간행물이 전기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그렇게 이건 전기가 아니에요.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입니다. 어떤 간행물을 보기에 이렇게 잡혀 있는지. 그 다음에 청년 문화의 집, 청소년 문화센터는 14만 8,750원씩 12개월로 됐고요. 그 다음에 북부 문화의 집은 12,000원씩 12개월, 안중 문화의 집은 19,000원씩 12개월, 팽성은 19,000원 12개월입니다. 자, 여기서 본 의원이 궁금한데 이 지침을 정할 때 여러분들은 기관이 지금 유사한 일을 하고 있지만 기관장이 다 따로 계십니다. 그러면 어느 지침을 하나를 갖고 움직이실 텐데 어느 지침을 보십니까? 네.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답변을 드리는 대표이사가 얼굴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물건 가지고 시설별로 임차료가 다 달랐어요. 그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청소년 재단이 운영을 그렇게 해왔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정수기 갖고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저도 분석하기 어려운 걸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복사기를 임차를 해서 쓰고 있는데 시설마다 다 달라요. 임차 금액과 뭐 임대료 또 그 임차한 그 제품이랄까. 그래서 제가 연초도 말씀드렸지만 업무 통합을 제가 몇 번 강조드렸습니다. 회계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이래서 필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직제 개편을 하면서 지난 6월 2일자로 직원들 인사발령을 내면서 인사 감사를 전담하는 직원을 하나 배치했습니다. 이 직원으로 하여금 지금 부회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제가 일괄적으로 조사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이 이후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부회장님 말씀하셨는데 정수기가 몇 개 있는지도 파악 못하고 있는 것 자체가 시설장으로서 저는 얼굴 뜨겁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한 지적을 해주셨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거다. 그런데 지금 네.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어느 기준에 의해서 이거를 편성을 했을 텐데 어떤 지침을 보시고 이걸 계획을 세우세요? 그냥 필요하시면 그때그때 계약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침이 없이 지침이 시설별로 없을 수가 독자적으로 없어요. 운영했다고 하는 결과가 되겠죠. 아닙니다. 예, 예. 지침이 없을 수가 없어요. 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이 분명히 있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그 지침을 이행하지 않고 했다는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결과적으로.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면 네. 그 운영 기준을 보면 예산 집행에 대한 기본 원칙과 기준을 제시를 해서 이거는 재단에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셔서 재정 지출의 책임성을 각
관장님들이나 원장님들이 지셔야 되는 거예요. 센터장님들이. 그런데 지금 전혀 저 정수기 수질 검사비가 왜 들어가는지 그러면 정수기 쓰지 말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정수기가 임대 기간이 끝났으면 임대비가 안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임대 기간이 끝나면 수질 검사를 따로 받습니다. 그런데 임대 기간이 끝나지 않으면 임대 내역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센터나 다른 기관은 없었습니다. 근데 왜 무봉산 수련원만 저렇게 과다하게 돼 있는지, 그리고 홍보물이 전기 간행물이 아니고 저 전기 간행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렇게 잡혔는지가 이해가 안 되고요. 홍보물 인쇄는 지금 청소년 문화센터는 올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올해 왜 없으십니까? 작년에 그 홍보 인쇄한 부분이 좀 많이 남았었습니까? 네, 저희는 어쨌든 인쇄비를 예산을 조금 축소를 하면서 저희가 분기마다 정기 간행물, 그러니까 정기적인 프로그램지를 내고 있기 때문에 좀 생략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생략을 하신 거예요. 삭감이 된 겁니까? 자체적으로 예산을 안 올리신 겁니까? 대답 어려우세요? 네, 파악 못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삭감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매년 프로그램이 많이 바뀌지 않고 특히 청소년 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그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실 자구의 노력을 하셔야 돼요. 600만 원 이렇게 해서 홍보물을 만들어 놓고 프로그램이 또 변화가 생기면 또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기적으로 이거를 나눠서 쓰셔야지 맞는 거예요. 나눠서 쓰시면서 여기는 서류 처리를 이렇게 하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준 서류로만 갖고 파악을 한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통일성이 있어야 되고요. 가장 저렴한 게 가장 좋은 건 아니지만 기관별 서로 몇 군데 이 견적서를 좀 받으셔야 돼요. 견적서를 받다 보면은 가장 대동소이하게 나옵니다. 그런 걸 안 하시고 그냥 하던 데다 관행적으로 계속 하시니까 이렇게 금액 변경이 있고 그냥 내 게 아니니까 그냥 써버리시는 거예요. 이 말이 불편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들 수가 없어요. 이 부분뿐만이 아니에요. 이 안에 책자를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예로 이것만 들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요번에 예산 2026년도 예산 세워갖고 오실 때 똑같이 이렇게 되면 전체 예산을 안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협박이 아니에요. 이렇게 쓰시는 예산을 시민들이 원하겠습니까? 정말 반성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마 중복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의원님들이 지적하실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충분히 인지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행정감사 지적받고 나면 돌아가셔서 내일이라도 바로 기관장님들하고 센터장님하고 수련원장님 회의를 하셔서 자구책 마련하시고 그 자구책 저희 요번에 그 상임위 활동 끝나기 전에 의원님들께 요거 배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형 의원입니다. 일단 지금 우리 올해 이제 예산 규모가 세입이 108억, 그다음에 세출 똑같고요. 지금 여기서 우리 출연금이 45억 5,900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보조금, 잉여금이 지금 이제 기존에 잉여금 있는 게 11억이고, 그 자체 수입 목적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23년도에 자체 수입이 이제 20억, 그다음에 24년도에 22억 9,700이었어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 예산 편성을 할 때 이사회에서 이제 자체 수입을 사용 내역을 이제 추경을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제 의사 결정 과정을 보면 이제 자체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하고 협의를 내부 하시죠?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네. 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의결을 하시면 평택시의 승인을 받는데 예, 승인을 받습니다. 어떤 절차로 승인을 받나요? 이사회 의결 내용은 시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시에다 보고하면 네. 시에서 예. 그거를 승인을 내려준 토대로 승인을 하는 후에 거예요? 집행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자체 수입에 대한 이제 집행 내역들을 보면 자체 수입을 이제 집행 내역을 보면 이제 사업 비용으로 지금 24년 같은 경우 18억 정도, 그리고 인건비도 있고 수선 유지 관리비 뭐 이런 비용들이 쭉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자체 수입을 이제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시의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의회에는 전혀 보고가 안 돼요. 전혀 보고가 안 돼서 저희가 이 예산 심사나 행감할 때 굉장히 지금 복잡합니다. 이 자료를 이것 자재 막 이런 부분이 있고 한데 이게 이런 많은 자체 수입을 자체 목적비로 활용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회의 동의나 의회의 보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 보면은 이제 지금 이게 자체 수입도 이게 지금 이번에 그 대표이사 집무실 공사하고 원장실 공사하고 뭐 이런 부분들 업무 추진비 변경하고 이런 부분들도 이게 의회에 뭐 보고가 안 되니까 이렇게 그냥 자체적으로 편성해 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런 지금 자체 수입으로 집행한 내역들이 지금 지출된 내역들이 23년도엔 17억, 그 다음에 24년도에 20억 정도 되거든요. 이게 사업비로. 근데 여기서 과연 이게 이 자체 수입 재원을 활용해서 우리 청소년재단의 설립 목적인 청소년 그 활동 증진이나 이런데 몇 프로나 쓰였는지 이게 좀 의문스러워요. 대부분이 예? 그 상당 대부분이 시설비 뭐 예? 이런 부분으로 많이 쓰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으로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의회에 좀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거를 지금 새 수입으로 잡고 출연금을 다시 편성하는 이런 것도 지금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보면 여기 비교 다른 재단들 자체 수입을 그냥 편성해서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걸 새 수입으로 잡고 다시 출연금으로 출연을 한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충분히 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 세입 지금 결산서를 보면 지금 행감자료 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결산서를 보면 24년도 결산서 지금 유보자금이 지금 여기에 16억 정도가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결산 보고서에 보면 지금 이제 24년도 그 당기 손익이 8억 5천 정도 났고, 그죠? 그렇게 났고
수입이 영업수익이 88억, 유보자금이 16억, 해서 한 지금 106억 정도 돼요. 그렇죠? 그리고 지출 이렇게 했고, 이 유보자금 이게 뭡니까 이게? 이 순세계 잉여금인가요? 예,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보자금 대부분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순세계 잉여금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조사업 보조금 사용 잔액도 포함이 되고요. 그 이제 출연금 잔액까지도 해서 그 유보자금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항목이 구성이 됩니다. 그럼 이거 다 올해 예산 편성에는 어떻게 하셨죠? 이 16억 유보자금이요? 일단 저희가 그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전전년도에서 이제 넘어온 출연금 잔액 같은 경우에는 올해 출연금에서 이제 감하고서 이제 네. 이제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이제 감하고 이제 편성을 하고요. 금년도 이제 발생된 순생의 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그 재원을 일단은 확보를 해두는 상태입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께 별도로 작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유보자금을 좀 감축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이게 보면은 이제 여기 지금 예산서에 보면 세입 예산서에 보면 지금 이제 출연금의 순세계 잉여금이 6억 1,100이잖아요. 우리 지난 연도죠. 24년도 그 출연금하고 잉여금이 6억 1,000 맞죠? 금년도로 2월된 네네, 2월 된 게. 이건 저기 뭐야 자체 수입 2월 된 게 5억 7천이고요. 여기 예산 이제 편성할 때 보시면 12에서 유보금은 이제 전액 소지 제로예요, 제로. 그렇죠? 그 24년도 지금 유보자금이 16억으로 돼 있는데 지금 그렇죠? 결산서에 예, 유보자금 16억이 있잖아요. 이 예산 편성에는 이게 어디로 갔습니까? 11억만 편성을 했어요. 나머지 의원님 그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 보고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이게 잉여금하고 이렇게 이런 유보자금이 이렇게 16억이나 되는데 지금 그 전년 그러니까 올해 예산은 또 똑같이 출연금도 또 거의 비슷하게 그렇죠? 입사연도하고 비슷하게 했고 이거 그냥 지금 자체 수입으로 좀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러면 좀 확인 한번 해주세요. 해주시고 이런 그 이렇게 잉여금을 남겨서 지금 이 돈을 내년에 그럼 출연금에서 줄이든지 뭐 이렇게 해야죠. 자칫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정관을 보면 이제 이사회 소집하는 이사회를 지금 어떻게 개최를 합니까? 정기이사회하고 정기이사회하고 임시이사회가 있잖아요. 예, 예.
정기 이사회 몇 번 합니까? 11월? 정기사회는 이제 11월 그다음에 이제 연초에서 1년에 2번 정도 개최를 하고요. 그 외에 나머지 이사회는 이제 그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임시 이사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이사회 소집을 하게 되면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통보를 해야 되고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그다음에 이거 이사회 소집은 이사장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사장이 하시든지 아니면 소집 이사들의 요구가 있을 때. 요구가 있어야 예, 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 종합감사에서 이거 지적 받으셨죠? 이사회 개최 이거 소집 통지 안 하고 한 것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그런 절차도 안 지키면서 이렇게 이사회를 소집해가지고 여기서 의결하는 것들이 전부 다 추경 관련한 거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 네. 이런 부분도 좀 정확히 그 절차를 지켜서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네.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사회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이사회 24년도에 몇 회 하셨죠? 몇 회까지는 네. 죄송합니다. 예. 이사회를 통해서 이제 지금 진행한 건들이 추경 한 거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절차를 지켜서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나중에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들은 꼭 의회에 예, 좀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좀 네, 알겠습니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사회 의결 건들은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재단에서 지금 그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지금 세우고 있나요? 최근 3년간 중장기 계획 세운 적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중기 계획, 장기 계획 이렇게 분리를 해서요. 네. 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실태 조사 같은 것도 같이 하고 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금 그 중장기 계획을 통해서 무슨 우리가 계획한 거에 대해서 성과가 낸 그런 것들이 있나요?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어떻게 세웠죠?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5개년 계획 그다음에 이제 3개년 계획 이렇게 수립을 해서 네.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데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용역을 통해서 네. 같이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책기획팀이 이제 조직의 이제 정상화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진행이 이제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 동안은 계획 수립 대비 좀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막 금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말씀해주신 그 계획 대비 성과들이 네. 이제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예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그 계획 대비 그 성과 보고서나 이런 것들 잘 보고서 같은 거 준비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계획이나 예, 알겠습니다. 그 계획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실태 조사도 지금 하고 있다고 하셨고요. 지금 우리 그 위기 청소년들 발굴하고 이런 상담하고 이런 시스템은 지금 이런 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 위기 청소년이라고 해서 이제 예전에는 뭐 흡연, 뭐그 음주 이런 것이 위기 청소년이라고 했다면 네. 신위기 청소년이라고 해서 요즘에 또 더 위험에 있는 그런 분야가 있어요. 마약이라든가 그 디지털 성폭력 뭐 이런 거. 네. 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한 3,8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실질적인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바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부터는 그러한 청소년들을 대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요. 예, 예. 지금 우리가 지금 학교 밖 39페이지 보면 이제 학교 밖 청소년 영재 발굴하고 이 지금 이 166명을 예, 학업 중단 청소년을 이제 발굴했다고 하셨습니다. 예, 예. 하셔가지고 이제 이런 그 프로그램들을 하고 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 이거에 대한 실적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게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이게 너무 좀 방대하게 와가지고 예. 정확한 인원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네. 교육부 통계로 보면 저희 관내에 667명 있는 거로 교육부 통계를 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667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또 통계상 시군구에 나와 있는 숫자 중에 평택시가 한 667명 정도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 평택시 교육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그 학교 밖 인원이 한 330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 그 청소년들을 우리 청소년 센터에서 연결이 되는 애들이죠. 나머지는 연결이 아예 안 되고 있고 통계상으로만 667명이 나와 있고 네. 그 중에서 그 중에서 166명을 230명 정도가 우리 센터를 이용을 했고요. 그 중에서 90 내가 숫자를 적어봤건데 이제 그러면 한 기억이 안 나는데. 3분의 1 정도가 이용하는 거네요. 그 통계단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이제 우리 청소년 센터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네. 그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정말 뭐 전혀 그런 거와 관련 없이 정말 그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청소년 센터를 이용하지 않지만 그 나름대로의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위기 청소년들 그러니까 학교 밖 지금 학업 중단해 가지고 이런 청소년들이 조금 우리 사회에 이제 향후에도 이런 위기 청소년 관리를 잘 안 하게 되면 사회에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예. 부분은 좀 기존에 뭐 하는 프로그램들 잘 하고 계시지만 이것도 좀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 예. 발굴하는데 좀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번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항상 그 발굴이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청소년들의 데이터는 좀 어떻게 확보를 우리 시에서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그래서 미흡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한 667명 지난해 기준으로 네. 교육청과 연계한 청소년이 315명 수치로 나온 게요. 우리 센터를 이용한 인원이 238명입니다. 네. 그 238명 중에 검정고시를 합격을 해서 진학을 한 청소년이 98명이고요. 그다음에 자격증을 따서 취업을 했거나 취업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이 25명. 그다음에 자립 역량 교육을 의무 교육을 이수한 청소년이 15명. 그러면은 40명에 140여 명 정도가 정말 재단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케어의 효과를 본 인원이 이렇게 나타났고요. 계속해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날 거로 예상을 합니다. 네. 이거에 대한 좀 계획도 좀 세밀하게 좀 준비하셔가지고 네. 향후에 별도로 저희가 또 그 향후에 좀 보고를 좀 해주시기 예,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방과후 청소년 아카데미는
방과후 청소년 아카데미도 지금 여기 보면 집행 잔액이 좀 남아 있어요. 그 24년도에 예, 한 2200 정도. 2,25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돼 있고요. 예. 거의 대부분 이제 지금 저희 인건비와 그다음에 급식비 그리고 강사료라든지 사무용품 이제 소모품 이런 데서 예산이 좀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여기 방과후 아카데미 지금 40명이 이용하나요? 그렇습니다. 40명 이용하고 있습니다. 20명씩 2개 반. 이거 아까도 우리 김명수 의원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저기 그 세부 그 청소년 문화센터나 이런 세부 뭐랄까 시설별로 이제 그걸 잘 지적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어디야? 청소년 문화센터? 네. 청소년 문화센터 같은데. 네, 청소년 문화센터죠. 이 세무신고 대행 자문력이 용역이 있어요. 25년 1월에. 그다음에 북부 청소년 문화예술도 그렇고 안중도 그렇고 팽성도 그렇고 이게 전년대는 이게 집행된 게 없었나 봐요. 전년도 자료는 이게 없는 걸로 나오는데 어떤 경우 사유가 뭡니까? 이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죠. 페이지 107페이지. 그 세무신고 대행 및 자문 용역 해가지고 이 24년도에는 이게 집행된 내역이 없어요. 올해 처음 하는 건 아닐 테고. 예, 재단에서 그 24년도에는 진행을 했고요. 25년부터는 이제 각 24년도에는 기관에서 따로 재단에서 진행을 했고. 했습니다. 네. 따로 하시고요. 예. 왜 그렇게 재단에서 같이 안 하시고 왜 따로 이렇게 하시죠? 그 정확한 사안을 저희가 이제 아마 편성을 하면서 이제 네. 각 시설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아마 내부적인 협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정확한 사항을 확인해서 이제 보고 올리도록 이게 하겠습니다. 보니까 같은 업체더라고요. 그보다는 같은 업체는 다 하더라고요. 조금 전에 김명수 부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동일하다고 보는데요. 예. 같은 내용으로 해서 시설별로 이렇게 세워지는 예산 내년도부터는 경영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세워서 예산 내 효과, 집행 효과 이런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런 부분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다 예, 지금 그렇습니다. 각 시설별로 예, 이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금액도 막 틀리는 경우도 많았고, 그러니까 똑같은 뭐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통합 관리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어차피 업체도 한 군데예요. 그렇습니다. 한 군데가. 예. 그리고 또 뭐 저희 재단이 네, 많은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네. 시설이 5개가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좀 지금 물품이나 용역이나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를 좀 이렇게 통합 관리하면서 네. 그런 뭐 조경 관리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품목들이 그런 부분은 그렇게 통합 관리 하시는 게 좀 편리성도 있고 좀 효과성이 있지 않을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질의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